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딥다이브에서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동제아시험 데이터 분석, 예측에서 확정까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출퇴근할 때 건너는 그 거대한 한강다리나 지금 살고 계신 수십 층짜리 아파트 단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구조물들이 땅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그 땅속 깊은 곳에 수백 개의 말뚝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거대한 기둥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땅속을 다 파보지도 않고 이 말뚝들이 그 무거운 건물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완벽하고 수학적인 대답입니다. 자료에 담긴 WEAP, PDA, KPWAP라는 세 가지 핵심 단계를 통해 예측하고 측정하고 마침내 확정짓는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띄울 때를 생각해보면 이 세 단계 흐름이 아주 직관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비행기요? 네, 첫 번째로 비행기를 띄우기 전에 지상에서 수많은 변수를 컴퓨터로 돌려보는 비행 시뮬레이터 단계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시공 전에 이루어지는 예측 단계인 WEAP입니다. 아, 시뮬레이터가 WEAP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비행 중에 조종사가 계기판을 보면서 현재 고도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죠. 이것이 시공 중에 이루어지는 현장 측정 단계인 PDA입니다. 계기판 역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로 비행이 모두 끝난 후에 블랙박스를 열어 데이터를 완벽히 재구성하고 분석하는 과정. 이게 바로 시공 후 정밀 해석 단계인 KPWAP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에서 시작해 측정을 거쳐 해석으로 완성되는 하나의 생태계인 거죠. 비행 시뮬레이터, 계기판, 그리고 블랙박스. 아주 명확한 비유네요. 그럼 먼저 비행 시뮬레이터 역할을 하는 시공 전 가상 시뮬레이션 VF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VF를 파동방정식 시뮬레이션이라고 정의하거든요. 네, 현장에 형타기 같은 장비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컴퓨터로 가상의 말뚝을 때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조금 갸우뚱하실 만한 대목이 있어요. 수십 미터짜리 단단한 강철이나 콘크리트 말뚝을 컴퓨터에 입력할 때 그냥 통짜 막대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구슬, 그러니까 질점들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스프링의 결합체로 쪼개서 모델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쇳덩어리가 어떻게 스프링처럼 움직인다는 건지 솔직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일상에서 강철을 볼 때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완벽한 고체라고 생각하잖아요. 엄청 단단하죠. 하지만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해머가 말뚝 꼭대기를 전속력으로 내리치는 그 찰나를 초고속 카메라로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단단한 강철이라도 젤리나 용수철처럼 미세하게 수축했다가 다시 팽창하게 됩니다. 아, 충격을 받는 순간에요? 네. 해머가 때린 상단의 충격이 아주 미세한 압축과 팽창의 파동을 만들고 그 파동이 말뚝을 타고 수십 미터 땅속 끝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이 복잡한 흐름을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말뚝을 수십 개의 질량 덩어리들이 스프링으로 연결된 것처럼 가정하는 거죠. 엄청난 힘 앞에서는 강철도 결국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이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이런 고도의 수학적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자료에서는 VF의 목적을 세 가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비 적정성, 즉 드라이버빌리티 검토입니다. 현장에 가져가려는 해머가 이 단단한 흙을 뚫고 목표 깊이까지 말뚝을 다 박아 넣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만약 해머 힘이 부족해서 말뚝이 중간에 멈추면 장비를 다시 빼고 교체해야 하니까. 엄청난 비용 낭비가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정반대 상황을 예방하는 응력 검토입니다. 무조건 힘이 센 해머를 가져오면 안 되는 건가요? 있는 힘껏 내리치면 단단한 안반층을 뚫기 전에 말뚝 자체가 그 충격을 못 견디고 산산조각이 나거나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격할 때 발생하는 응력이 말뚝 재료의 허용치를 넘지 않는지 미리 계산해서 파손을 막는 겁니다. 너무 작하게 때려도 안 되고 너무 세게 때려도 부서지니 완벽한 타격의 균형점을 찾는 거군요.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현장 엔지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바로 지지력 그래프를 미리 뽑아내는 작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말뚝을 몇 번 때려야 충분한 지지력이 나오는지, 즉 타격 횟수인 N치와 말뚝 지지력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만들어내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이 WAAP라는 기술은 막대한 돈과 장비가 투입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컴퓨터 속에서 미리 겪어보고 실패를 차단하는 필수 사전 방어막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컴퓨터 앞에서의 시뮬레이션이 끝났다면 이제 진짜 굉음이 울리는 공사전장으로 무대로 옮길 차례입니다. 시공 중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단계 PDA입니다. 아까 비행기 실시간 계기판이라고 하셨던 기술이군요. 네, 현장에서 수십 미터 말뚝 상단 표면에 두 개의 아주 작은 센서를 부착합니다. 수톤짜리 해머가 내리치는 순간 이 센서들이 물리적 타격을 정밀한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실시간 계기판에 띄워주죠. 두 개 가해지는 어마어마한 힘을 계산해낸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격 순간 말뚝 입자들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가속도 데이터입니다. 이 가속도를 통해서 입자들의 속도를 파악하죠. 즉 엔지니어들은
모니터에 그려지는 힘과 속도라는 두 로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땅속 말뚝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이 센서 데이터를 그냥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격 즉시 땅속 지반이 버티는 지지력을 계산해내는 현장 공식이 있더라고요. 자료에서는 이걸 케이스 법이라고 부르던데요. 이 케이스보 공식에 정말 흥미로운 물리학적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핵심 변수가 T는 EL 나누기 C로 표현되는 파동 전파 시간인데요. 쉽게 말해서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소리쳤을 때 메아리가 돌아오는 원리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아, 메아리요. 정상에서 소리치면 그 소리가 앞산 바위에 부딪혔다 돌아오는 시간을 재서 거리를 유추하잖아요. 그걸 말뚝에 적용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해머가 꼭대기를 쾅 때리면 충격 파동이 땅속 깊이 내려갔다가 말뚝 끝부분 흙이나 안반에 부딪힌 뒤 튕겨져서 센서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 T를 재는 겁니다. L이 말뚝 전체 길이고 C가 파동 속도니까 땅을 안 파봐도 메아리 파동을 분석하면 말뚝 끝의 저항력을 즉석에서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 정말 천재적인 말상 아닌가요? 현장에서 바로바로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엔지니어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즉각적인 지표죠.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이 여기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치명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붉은색으로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네, PDA 장비랑 이 케이스펍 데이터는 결코 완벽한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어딜까지나 현장 상황을 빠르게 훑어보기 위한 초기 추정치, 퀵 에스티메이트에 불과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통제된 실험실이 아니라 비바람 몰아치고 중장비가 돌아가는 현장이잖아요. 센서에 노이즈가 낄 수도 있고 해머가 말뚝을 살짝 비껴 때릴 수도 있고요. 제어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으니 날것의 초기 데이터엔 오차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차가 섞인 현장 데이터를 건물의 최종 안전 데이터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미를 장식하는 세 번째 단계, 오차를 없애는 정밀 보정 과정인 CAP 와이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블랙박스를 열고 사무실에서 분석하는 과정이네요. 네, 현장에서 수집한 PDA 데이터를 고스란히 사무실 컴퓨터로 가져와서 정교한 후처리, 수치 해석을 돌리는 겁니다. 현장의 원시 데이터를 컴퓨터라는 깔때기에 넣고 걸러내서 진실을 뽑아내는 거군요. 자료를 보니까 CAP 와이업의 핵심 기술이 파동 일치, 즉 시그널 매칭 기법이라고 나옵니다. 파동을 일치시킨다는 게 컴퓨터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에 현장에서 실측해온 속도 파형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땅속 흙의 상태를 임의로 상상해서 이런 흙이면 이런 힘의 파동이 나와야 해 라며 가상의 힘 파형 그래프를 하나 그려냅니다. 당연히 첫 단계에서는 컴퓨터가 상상한 그래프랑 현장의 진짜 힘 그래프 모양이 완전히 다르겠네요. 그렇죠.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부터 컴퓨터의 무한 반복 작업, 이터레이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상의 힘 파형이 현장의 실제 힘 파형과 똑같아질 때까지 집안 변수 값들을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수천 번 재계산하는 거죠. 열쇠 구멍에 맞는 절순을 찾으려고 톱니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깎아내며 계속 맞춰보는 거랑 똑같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깎아내다 보면 마침내 두 그래프가 데칼코마니처럼 오차 없이 완벽히 하나로 포개지는 경이로운 순간이 옵니다. 그게 바로 파동 매칭이 성공한 시점입니다. 컴퓨터가 찾아낸 변수들이 실제 흙 상태와 완벽히 동일하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이 길고 고통스러운 파동 매칭이 끝나면 최종 산출물로 최종 극한 지지력, R료값이 확정됩니다. 분석 자료에서도 이 R료값을 두고 전체 시험을 통틀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오차 없는 지지력 데이터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더라고요. 이 숫자를 얻으려고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친 거였습니다. 정리해보면 WAAP는 시공전 계획과 예방을 위한 가상 시뮬레이션이고 PDA와 CAPWAP는 시공 중과 직후에 실제 지지력을 증명하고 확정하는 도구인 거죠. 예측, 측정, 해석의 완벽한 삼각편대입니다. 그런데요, 현실 토목공학의 세계에는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만 번의 계산으로 오차 없는 완벽한 한계치 R료를 찾아냈잖아요. 그런데 현장 설계 엔지니어들은 이 과학의 결정체인 R료 값을 건물 설계에 100%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껏 정확하게 찾아놓고 왜 그대로 안 쓰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안전 철학이 개입하거든요. CAPWAP가 아무리 완벽해도 대자연의 변수는 예상을 초월하니까요. 초강력 지진이나 예상 못한 싱크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KDS 11501호라는 국가 설계 기준 지침에 따라 안전율이라는 페널티를 곱하는 거군요. 네, 현장 신뢰도에 따라 이 완벽한 수치를 무려 3분의 1 혹은 2분의 1로 대폭 깎아내려버립니다. 와, 100톤을 버틴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말뚝인데 재난에 대비해서 너는 30톤만 버틸 수 있다고 가정하고 건물을 올릴게 라며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가혹한 하향 조정을 거친 수치만이 건물이 평생 견딜 수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최종 허용 압축 지지력이 되는 겁니다. 결국 과학적 데이터 검증에 엔지니어들의 편집증에 가까운 안전장치들이 더해져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안전을 담보하는 거군요. 정말 치열한 행위네요. 단 하나의 철학이죠. 미지의 땅속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연한 감이 아니라
오직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교차 검증을 통해서만 생명을 맡기겠다는 단호한 의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파헤친 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어떠신가요? 매일 딛고 서 있는 마찰로들이 그저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땅속을 관통하는 찰나의 파동을 계산하고 메아리 반사 시간을 재서 수만 번 시뮬레이션으로 일치시켜낸 집요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네. 만약 인류가 현재의 파동 방정식이나 중력 흐름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달이나 화성 같은 완전히 새로운 극한의 행성에 거대한 돔 도시를 건설해야만 한다면 이 땅속의 안전을 증명하는 예측과 확정의 프로세스는 과연 어떤 차원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오늘의 딥다이브는 이 흥미로운 질문을 남겨두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